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아주 심각한 외부의 공격 하나에 직면해 있는데 그 내란 특검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조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 추경호, 나경원 두 사람 이름은 이제 노골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이제 그걸로부터 반대 쪽에서 자유롭다는 안철수 의원을 밀고자 자격으로 부르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런 의도죠.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와서 내부 사정을 좀 우리한테 고하에 받쳐줘 뭐 이런 것 같았는데 아무튼 안철수 의원이 거부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이 그 12월 4일 새벽에 이제 그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국면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을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다. 저는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건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 내란 공모당, 내란 방조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쇼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란 특검이 이 창끝을 국민의힘에 찌르려고 하는 겁니까? 대책이 뭡니까? 제가 이건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내란 특검의 내란죄로 우리 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하는 것은 예. 제가 100% 막아낸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뭔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우리 당 의원들의 일부가 미리 알고 그것을 대처해서 일부러 표결을 막았다 이런 논리잖아요. 예. 근데 그것에 관련된 건 이제 통화 내역과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좀 늦게 참여했느냐 이런 건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저는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사람이면서 증인이기도 해요. 네. 저는 그런 당시에는요 비상계엄 예측한 사람 누구 있었습니까? 다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있었을 때 다 어떤 분위기였냐면 도대체 설마 발표한 저게 전부 다일까? 뭔가 북한의 소요 사태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뒤에 숨은 스토리가 있는데 뭔가 정부에서 발표 안 한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저도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으면서 저는 여당이잖아요. 좀 고민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고 비상계엄을 풀어버리는 건가 싶은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당시 주어진 정보로서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해제를 했는데 당시에 제가 마음이 편했던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만으로도 150석이 진작에 넘었어요. 그럼요. 저는 민주당보다 더 일찍 도착했거든요. 예. 제가 거의 몇 명 없을 때 도착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3, 4, 5 다 도착을 해가지고 진작에 150석이 넘었고 150석이 넘은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때는 뭐 그 군인들이 여기를 풀었다 묶었다 이걸 계속하던 출입을 봉쇄했다가 풀었다 봉쇄했다 풀었다 이거는 네. 우왕좌왕 하던 네.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막 들어오려던 사람들 중에 못 들어온 사람도 있고 좀 담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우왕좌왕 하니까 일단은 당사로 가 있던 사람들이 좀 있는 건데 예. 이미 그 시점이 150명이 넘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의결을 방해할 상황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뭔가 어쨌든 비상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특검이 입증해야 되는데 네. 저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프레임으로 특검을 연장해 가면서 늘 우리 당 의원들이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리고 뭐 압수색도 남발해 가면서 지방선거 직전인 11월, 12월까지 이걸 가지고 시끄럽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슈를 잡아먹으니까 보통 초기에 정부가 들어서면은 인사나 정책 같은 게 좀 어설퍼서 잘못 굴러가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야당이 비판해도 야당 기사의 한 5, 60%는 이 특검이 먹고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칼같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점은 지적해도 기사 꼭지는 몇 꼭지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나 당직자 중에서 내란 특검에 협조하여
내란 특검이 듣고 싶어하는 진술을 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 없습니까? 근데 협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일 지금 입증돼야 되는 특검이 그런 사실이 없었지만 특검이 지금 가정하고 무조건 처벌하려고 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 뭐 예를 들어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방해하라는 요청이 있고 거기에 수락했다는 의혹 건데 빼돌려서 표결 못하게 하라 막 네. 이런 지시가 이제 그렇죠. 있었다. 그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 네, 그건 두 분들 사이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무슨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울 뿐더러 그게 없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 시점 자체가 애초에 지금 가결되는 게 뻔히 숫자가 다 모여 있는데 그 전화 통화 시점이 12월 3일 11시 좀 넘어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 4일 새벽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150석 넘었던 건 진작에 넘었어요. 근데 아, 왜 국회의장이 빨리 가결을 안 했냐?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더 정당성을 확보하고 예.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저처럼 막 따박따박 지키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방해될래야 방해될 수 있는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저의 이 법리적인 논리를 절대 깨뜨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시끄럽게 하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내란 특검이 그럼 뭐 쇼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내란 특검은 지금 안철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네. 소환 통보를 하고 어, 그게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네. 바로 꼬리를 내리잖아요. 맞아요. 추 소환 조사는 없다. 네. 또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아니 한번 불러봐서 그냥 거절하면 안 될 조사면은 네. 그거는 지금 이 국면에서 전당대회 국면이고 우리 당이 지금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방해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그 새 특검이 말이죠. 누구 불러가지고 안 오면은 2차 소환, 3차 소환, 나중에는 뭐 체포영장, 별 으름장을 다 놓는데 안철수 의원이 거절을 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추가 소환 없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 별로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은 드론을 보내서 외환 그 한 거를 가지고 외환을 엮으려고 하잖아요. 네. 저는 드론 사령관 영장은 청구되자마자 너무 무리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기각될 거라고 봤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군사 작전은 여차하면은 우리의 목숨줄을 지켜주는 소중한 거거든요. 예. 어느 나라 어느 정부도 군사 작전에서 뭔가 해서 뭐 드론이 떨어졌다든지 하면 다 NCND예요. 네. 그렇죠. 절대 거기에 버젓이 대한민국 마크가 나오고 네. 부품이 다 우리 거여도 네. 우리는 줬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래야 우리 전략 자산이 노출이 안 되고 우리 그렇죠. 작전 상황이 예. 노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보를 흐트러뜨려 가면서까지 이걸 외환으로 엮으려고 하니까 일단 군인들부터가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에요. 오산 공군기지까지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드론의 궤적을 뭐 일부러 지워버렸는지 확인한다는 명분하에. 네. 북한은 우리나라에게 드론 보낸 적 없습니까? 우리 대통령실 네. 앞에까지 보냈었죠. 25번 우리가 했다, 뭐 이렇게 돼 네.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적발 못한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한테 맡겨놔야 되는 부분인데 사법자태를 들이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고민해서 영장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려되고 내란 특검은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제일 첫 번째 꺼내든 카드가 경호처 관련돼서 윤 전 대통령의 신병부터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게 더 쉽게 사건 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그거 먼저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특검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저는 좀 당당하게 하고 오히려 야당으로서 막 여당의 문제점을 계속 칼같이 지적하고 해 나가다 보면 국민들은 직관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야당이 일 좀 하려고 하니까 온갖 특검 해가지고 부르는데 막상 기소하는 사람은 없네. 네. 그러니까 네. 내란 특검은 일종의 불능범처럼 그게 실제로는 처벌되기가 어려울 거라는 법률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네. 건데 문제는 사실 요새 제일 기사가 많이 나온 건 소위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거기 네. 수사하는 것도 꼭지도 진짜 많고 언제든지 새로운 게 발견되면 또 뭐 그다음 국민들한테 어쨌든 굉장히 이 흥미를 유발시키는 식의 그런 아이템들이 많아서 네. 그런데 특검도 어쨌든 결국은 계속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나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하고 이렇게
연결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제 여러 갈래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 당 국회의원들과 직결되는 이슈는 거의 없어요. 명태균 이슈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리고 양평 공공지구 뭐 특혜 의혹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김성규 의원이 압수수색 당해서 제가 마침 의원회관에 인사를 돌고 있다가 마침 옆에서 압수수색 당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양평 그 공공지구 특혜는 압수수색 범죄 사실에서 빠진 거예요. 아, 나는- 그러니까 네. 그 김건희 여사 오빠하고 뭐 그 오빠 공지구 하다가 개발 부담금을 안 낸 것을 눈 감아줬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수 10년 전 군수 시절에 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시행하는데 뭔가 군에서 도와줬다 이런 건데 네. 이것은 팩트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권력형 비리인 것은 아닌 것이 그 당시가 박근혜 정부였고 네.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좌천돼서 엄청 미움받던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한도 없고 좌천돼 있던 검사가 그렇죠? 여당 의원한테 부탁해서 뭔가 특혜를 한다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김성교 의원과 관련해서 김성교 의원이나 이게 의원실에 압수수색 올라가는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거기도 보안 시설이에요. 예. 근데 너무 자신 있으니까 음. 그냥 동의해줘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 그런 식이어서 저는 그렇고 명태균 이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태균 씨가 지금 많은 진술을 하는데 네. 저는 민주당에 감겼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제가 법사에 직접 봤어요. 서영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명태균 씨가 창원에서 뭐 거기 있으니까 서울로 이감을 해야 된다는 등 뭐 척추가 힘드니까 뭐 석방을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식의 그 법사위원들이 좀 감싸는 발언들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이제 우리 쪽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주니까 오늘은 이제 특검에 출석했다고 이렇게 예, 지금 도움을 주는 속보가 거죠.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 진술을 막 하니까 압수수색 영상도 막 나올 거예요. 증언이 있으니까 좀 예. 직접 증거처럼 보이지만 이건 뭐가 함정이냐면 명태균 씨는 이미 한쪽에 오염된 증인이에요. 이해관계 있는 증인입니다. 네. 네. 자기가 처벌을 안 받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의 줄선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검이 민주당이 정한 특검이니까 명태균 진술 확보했으니까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명태균 진술은 누구나 확보할 수 있죠. 명태균이 근데 스스로 얘기하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그 과정 속에 키맨 중에 한 분이 이제 윤상현 의원인데 네. 윤상현 의원은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바 없다는 식의 전면적인 부인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진술을 특검에서 바꾼 것으로 그게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것을 공관위에 전달은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뭐 언론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를 아마 대통령한테서 공천을 좀 봐줘라라는 전화를 받은 것까지 인정을 하고 본인 책임은 면탈을 하고 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 부분도요. 제가 네. 사실관계로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저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이 되냐면 그 의혹 중에 가장 센 것이 이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뭔가 그렇죠. 공천을 추천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분이 공천이 탈락됐어요. 네. 정권 2년 차에 권력의 푸시가 심하고 그게 진짜 공천 비리로까지 이어질 정도였다면 네. 과연 탈락했겠느냐라는 문제가 일단 있고요. 특검 수사 상황을 보니까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뭐 차량을 쓸 때 뭐 누군가 스폰서를 받았다 뭐 이런 걸로 수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개인 비리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음. 모르지만 곁다리잖아요. 별건으로 지금 하고 있다. 곁다리로 네. 간다는 거는 본류가 뭔가 막혀 있다는 막혀 뜻이에요.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수사 전문가였고 지금 구도를 보면은 이게 특검이 지금은 안 보이시고 국민들이 그 자극적인 내용만 보도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그 청탁 네. 이것은 사실은 지금 그 특검이 뭔가 수사를 하다 막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 일부적 막혀 있고 설사 명태균의 일방적인 진술을 통해서 기소를 하더라도 아마 법원의 신빙성은 엄청나게 엄격하게 따질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영장 발부부터 유죄 판결 이런 데 다 지장이 있는 거죠. 제가 오로지 걱정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은 특검 전국이 돌아가서 매일 기사가 하니까 거기에 보이시겠지만 하나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야당이 미워도
야당이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지 OECD 국가 중에 여당만 가지고 운영하는 국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당이 뭔가 수사를 봐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번 특검은 세계적으로도 한 번도 본 적 없고 저는 헌정사상도 최초예요. 여당이 야당 수사하겠다고 만든 특검이에요. 예, 보통 특검은 야당이 쫄라서 원래 권력자를 수사를 잘 못하잖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특별히 눈치 안 보게 임시적인 특검이면은 눈치 안 볼 거 아니냐. 직업인이면 오히려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좀 권력에도 맞서서 수사하고 그만두고 변호사 가버리면 되니까 뭐 출세할 욕심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런 특검을 임명해서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수사해라. 이게 지금 특검 제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반대로 돼 있으니까 특검들이 뭐냐면 제가 오늘 요구를 했는데 특검들이 권력자의 빌붙기 좋은 구조예요. 뭔가 여기서 성과를 내서 한 자리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도 다 인사권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성과를 내서 뭔가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편파적일 수밖에 없고 제가 그래서 오늘 특검하고 특검보들은 공개적으로 밝혀라. 나 이재명 정부에서 공직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라. 어. 좋으네요. 네. 그걸 선언할 수 있다면 제가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네. 봅니다. 그거 선언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제가 물론 오전에 했기 때문에 몇 시간 간격이 안 됐지만 네. 그래서 양측에서 선언을 정말 해야겠네요.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네. 이 새 특검을 지원하는 특별 기구를 만들겠다고 또 선언을 했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아니 민주당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좀 의아했던 것이 중국 아니, 스타일입니다. 중국 스타일. 아니 어떻게 여당이 스타일이네. 특검을 지원하는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네. 특검이 발행하는 구속영장을 가령 법원이 기각을 하면은 그 판사를 혼내켜 주겠다 이런 뜻인지. 제가 딱 지적하면 왜 이게 중국 스타일인지 알 수 네. 있냐면요. 많이 친중하다 보니까 중국 스타일의 제도를 가져온 것 같은데 어. 원래 여당은 아마 다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보셨을 거예요. 여당 대통령이든 뭐든 아무리 큰 사건 수사가 돌아가도 그 수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으로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원론적인 대답만 해요. 네. 왜냐하면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순간 수사의 지휘처럼 느껴지고 네. 수사 가이드 논란이 바로 붙는 겁니다. 근데 집권 여당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그 TF 그 특검들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겠다라고 특위를 만든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도 45명이나 투입했어요. 네. 하. 이거는 뭔가 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산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곳은 북한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원래 당은 수사를 지휘 못하고 정치적인 중립이 뭡니까? 양당이 다 관여 안 하는 게 정치적 중립인데 네, 네. 한 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하잖아요. 국민의 모든 사람의 권리고 영장을 그 판사한테 주고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적법 절차에 따라 딱딱 영장 기각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특별재판부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특별재판부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인민재판이랑 똑같은 거예요. 판사가 영장을 자꾸 기각하면 우리가 판사도 따로 지정을 해줄 테니까 그 판사한테 판결 받아.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을 지원하는 특위를 만들겠다. 국회의원 45명으로 구성된. 이거는 결국은 당이 수사를 지휘를 한다는 얘기다. 당이 수사에 관여해서 이렇게 지휘권까지 갖는 거는 북한하고 중국 같은 공산권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정말 한 번에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중국은 권력자들이 뭐 다른 권력 있는 사람들을 수사할 때 수사라고 안 해요. 숙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숙청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권력자가 마음대로 입김 휘둘러서 대충 범죄 혐의도 엮어가지고 판사도 눈치 보니까 권력자가 찍으면 그 사람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숙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국민 눈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지금은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못했다 이런 불만도 있으실 거고 지금은 잘 안 보이시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심리적 견제가 시작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특별재판부 얘기 말씀하신 김에 그거 근데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가능한가요? 특별재판부라는 걸 법으로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지명하는 게 완전히 위헌적인 요소죠. 완전히 위헌이고요. 왜냐하면 독립된 법관에 의해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서 법도 마음대로 못 만들도록 우리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헌법재판소부터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민주당이 지명했어도
그래도 몇십 년씩 법조 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 본인도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명예감이 있어서 저는 극한까지는 못 갈 걸로 보는데 그런 걸 믿고 하는 행동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에 반민특위가 활동하던 시절에 그때 1년에 한시적으로 특별재판부를 한 적이 딱 한 번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캄보디아에서 khmer의 그 범죄 행위를 이제 그 재판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가 또 한시적으로 있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번에 만든 민주당에 만든 특위도요. 이 본인들만 국회의원들만 들어가면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외부위원이라고 또 본인들이 지명한 사람들도 잔뜩 넣어놨어요. 예. 그런 거를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민특위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 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